여러 전투기를 이제 그것도 가까운 나라에 있는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KF-11 블록 1까지 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동남아 전투기가 백화점 가서 물건 만졌다가 놓듯이 좀 그런 단계에 있지. 자기들 손에 들어온 게 없죠. K2 전차보다는 KF-21, 11K 칸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물건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고 딱 1년만 기다리면 양산 체제로 바꿀 수 있는 전투기는 역시 KF-21밖에 없다. 기회가 오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제 앞장서고 있다는 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리핀 수출 FAOC 12대. 저 개인적으로 2년? 횟수로 2년이죠. 작년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처음 접한 얘기고 될 것이다. 두 번째, 폴란드의 K2 전차, 흑표전차 2차 계약 문제 180대. 그거는 이미 2023년도부터 오늘 내일 그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횟수가 더 걸릴 것 같다. 근데 드디어 이제 올해 상반기에 기다렸더니 이제 되는 거. 한쪽은 이제 계약을 한 거고 FAOC 12대는. 그다음에 전차는 이제 올 6월 말까지는 7월 초순까지 될 것이 계약을 할 것이다. 전망이 이제 기다렸더니 되더라. 그래서 이게 K방산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다 시간 싸움이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건데 문제는 이제 FAOC 필리핀 수출은 이제 KF-11 수출까지 이어질 거예요. 차근차근. 중간에 이제 F-16V도 이제 필리핀이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MRF, 멀티러 파이터라고 해서 이제 그건 별도로 이제 도입하는 거지 FAOC의 어떤 계약 방해를 한 건 아니었고 더 나가서 이제 하이급 전투기로 이제 들어가면은 KF-11 블록 1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업을 이제 필리핀 공군이 바라보는데 이거를 또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필리핀 공군이 FAOC 20세대죠. 한 대 추락했으니까 20세대를 가지고 그다음에 F-16V를 20대를 가지고 KF-11 또 블록 1을 가면은 대수가 되게 많을 것 같죠? 그래봤자 60대. 60이 어때? 그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말레이시아 공군하고 좀 비슷해질 거예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공군은 뭐 100대까지 넘어가려고 이제 한 150대까지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100대 미만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전투기를 이제 그것도 가까운 나라에 있는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KF-11 블록 1까지 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F-16V는 별개라는 거. 그러니까 다목적 전투기로. 뭐 지상, 해상 다 동원될 수 있고, 공중전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KF-11은 아주 특화된, 지금 이제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보니까 장사장의 공동미사일이 이제 필요한, 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건 다 확인이 이제 됐죠. 그동안에는 뭐 의심을 많이 했죠. 블록 1이 뭐가 필요하냐?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전투기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방산의 이제 수출에 대한 거는 아주 뭐 상당히 아주 긍정적이고 전망이 좋고, 뭐 해군 함정도 지금 OPV라고 이제 연안 초기한도 이제 건조식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우수 고객 중에 아주 탑. 그게 필리핀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외교 관리나 서로 이제 뭐 우리가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뭐 범죄도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이제 필리핀을 아주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한테 사갈 무기가 많다. 지상국 무기체를 포함해서 뭐 하다못해 105mm 그 견인포를 자주화시킨 이제 그것도 K105A1 이것도 이제 생각이 많기 때문에 뭐 천무도 그렇고. 그래서 필리핀은 뭐 아주 상당히 우수 고객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폴란드가 기존에 옵션 발주했던 거를 2030년까지 다 이제 할 것이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어지면 다 되는데 그 다음에 2030년대 진입해서 한 2032년부터 제대로 이렇게 대량 발주, 우수 고객 과연 다 사가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팔아야 되지? 오히려 그게 좀 걱정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방산업체들이 표현은 좀 안 하지만은 이 전투기 업체가 이제 그 다음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사람의 회사의 그 시간이라는 게 금방 휙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뭐 10년이라는 건 금방 지나가고 매달 월급 주고 하다 보면 회사 운영, 경영 문제 이제 뭐 사장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폭은 있는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회사 운영에 있어서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니까 이게 무기일지언정.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플랜을 별도로 지금 마련해야 할 시점이지 지금 당장 뭐 상반기 2025년 상반기가 결국 기다렸던 게 성취를 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당장 2030년대에 현대로템은 어떤 이제 최악의 상황 잘못되면 정반대로 보면은 감원을 한다든지 공정부 하나를 뭐 폐쇄를 한다든지 폴란드 옵션을 다 그러니까 소화를 한 상태에서 전 그게 벌써 걱정이 돼요. 지금 상태에서 조화를 할 건 아니다. 대비를 하자. 근데 그 지역을 또 보니까 대비를 해야 돼서 영업 세일 나와야 될 지역을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중동 지역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잘해야 또 남미 시장 몇 나라. 예를 들어서 자주포를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웬만한 나라는 다 우리한테 입질해가지고 가져가기 시작하고 뭐 면허 생산도 한다는 나라 있고, 그러다가 이제 멀리 저거 전망을 해봤어요. 브라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스라엘도 그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가 미국제 M109 시리즈예요. A2나 A3 옛날 버전이죠. 80년대 우리 면허 생산했으니까. 이게 노후화됐고 사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를 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브라질이 개량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고 승인을 했고 그 M109 A3를 개량화 키트 도입을 해서 이스라엘도 착수를 했어요. 사거리가 40km 이상짜리로 포를 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너무 이제 호황 얘기만 하면서 저까지도 한때 이스라엘 수출을 바라봤는데 자주포에 되네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는. 저는 좀 그런 걱정이 이제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포가 개량용을 준비하고 있고 개발을 잘하고 있다 하는데 그건 이제 키트 수출이죠. 플랫폼 수출까지는 그렇게 왕성하게 지금처럼 대량 발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비싸기 때문에 A2나 그러니까 A3 이렇게 보면은 A2, A3가 비싸요. 무인화 하나는 반무인화, 하나는 무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비싸집니다. 대량 발주 어려워요. 폴란드는 지금 A1 기준으로 이제 되고 있고 물론 이제 PL 버전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비싸지면은 좀 저기죠. 다시 기본 버전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K 방산이라는 게 2030년대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월급 받고 다니고 영업하고 뭐 출장 간다고 좋아라 이제 하실 것 같은데 5년이라는 세월은 또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K방산이 어떤 대비, 새로운 신제품, 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신제품을 후속으로 정부 주도로, 그다음에 내수죠. 우리 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을 안 하면은, 업체 주도의 소량 그 계량 키트를 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거는 서유럽의 미국의 방산업체가 이미 다 80년대, 90년대 겪었습니다. 수출 제품은 한계가 어떤 자국 내에서 소화를 안 해주면 한계가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 이래로 완성을 제대로 시킨 K2나 뭐 자주포,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뭐 그다음에 청국미사일. 이게 지금 이제 잘 팔리고 있죠. 20년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한 게 지금 이제 효과를 보고 우리 우리 한국군에서 사용을 이제 막 계속 도입을 하니까 이게 맞물려서 잘 되는데 그럼 그 다음 무기는 이제 어떻게 대량 도입을 해서 그걸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수출할 수 있는지 그 2030년대. 그래서 걱정이 지금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와 동북아의 전투기 전력이 급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 그 상황에서 유튜브나 그냥 막 발주를 한다, 알아보고 있다, 뭐 불러들여서 세이즈 뭐 회담을 하고 있다, 뭐 아니면 에머리베이트 하니까 마치 뭐 다 현대화가 된 것처럼 보여주죠. 근데 지금 당장 뭐 말레이시아 그 FA50M 아직 한 대도 안 갔어요. 오래 지나야 돼요. 그리고 레이더 거기다가 인티그레이션도 아직 안 끝났고 무장 발사도 다 다른 것도 해봐야 되고 이제 카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뭐 말레이시아 군하고 같이. 그다음에 폴란드 PL 버전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따라서 어떤 비판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기죠. 좀 더 진지하게 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이걸 사용하기 나름이죠. 그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 말을 이렇게 바꿔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서 시간을 또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전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백화점 가서 물건 만졌다가 놓듯이 아니면 이제 뭐 시장 가가지고 만졌다가 놓듯이 좀 그런 단계에 있지. 그 어느 나라도 지금 신형 전투기가 이 동남아 시장 말씀하셨죠? 지금 자기들 손에 들어온 게 없죠. 지금 인도네시아는 라팔이 내년부터 들어와요. 6대부터 시작해서. 26년도부터 일이에요. 25년도 일이 아니.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또 6대 이렇게 하면은 전체 뭐 97대인가 전투기로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래봤자 더 100대는 넘긴 수준이고 동시에 그 호크 200이라는 경전투기는 퇴역을 시작시켜야 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럼 100대 이하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딜리버리 인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노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쿠웨이트가 내놓은 그 호넷 전투기 32대라고 하는데 미국은 승인을 했죠. 승인을 해주는데 3년 걸렸어요. 그건 이제 중고 전투기 받아야 되고 그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고 다 오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태국도 지금 뭐 슈퍼 그리펜 발주했다는데 그건 뭐 몇 년 후의 얘기입니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도 받아야 되고 사부사에 돈도 받아야 되고 기자재 다 사야 되고 부자재 제품 다 사야 되고 완성해서 전달하고 만들어서 그 보통 뭐 3년 걸리니까 기본이. 그러니까 지금의 전투기 전력이 어떤 발주를 한다, 알아본다. 이제 그 단계지 전투기 전력이 뭐 중국을 상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바뀐 건 없죠. 그러니까 올해를 보내야 돼요, 최소한. 필리핀도 우리한테 12대 계약을 한 게 이게 28년에서 30년도까지 인도를 하기 있기 때문에 대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FA50 뭐 추가 발주한 필리핀이 그다 합해봤자
완성되는 건 그 전에 이제 추락사고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 23대고. 그러면 한 줌이죠. 다른 그 주변국,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전투기 전력이 제일 여전히 낮은 나라. 그다음에 F-16V를 이제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발주해도 비싸기 때문에 6대 들어와서 하면은 2030년도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의 서방 측에 와 있는 약간의 회색 국가 포함해서 전투기 전력이 지금 급변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 표현해야 되죠. 2030년대 대비해서 어떤 현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 대만, 중국, 대한민국, 일본에 비교하면은 전투기 전력은 여전히 숫자가 낮고 현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죠.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동남아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수출 예정 방산 품목이 있을까요? K2 전차보다는 KF-21 전투기는 그래도 여기저기 얘기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틈새가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F-35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팔지도 않고 지금 생산 문제도 있고 또 미 국방성은 도입 숫자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존에 도입한 나라들, 그러니까 서유럽 나토 국가들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 항공자위대 그런 이제 기존 고객들한테 이제 강매를 좀 더 해야 될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신규 F-35 문제는 신규 고객을 창출할 목적이 아니라 더 사게 만드는 가져간 나라, 결정한 나라, 계약한 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라들은 여전히 스텔스급의 전투기가 계속 허덕이는 거죠. 그 TDK 칸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물건이 존재를 현재 시제기에 한두 대 이게 존재하는 거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러시아 S-57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앞으로 J-35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주하이 작년 에어쇼에서 등장한 거지. 이름을 바꿔서 32대 35로 좀 다듬어가지고 새로 설계해서 주요 부분을 그게 양산에 들어갔다. 중국군이 채택했다. 이 단계도 아직 소식이 안 들리고 자꾸 이제 설들을 퍼뜨리는데 그래서 어떤 그쪽에 기댄 나라, 중국의 기댄 나라들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도 아니고 인도도 S-57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고 딱 1년만 기다리면 양산 체제로 바꿀 수 있는 전투기는 역시 KF-21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리 에어쇼가 열리지만은 프랑스 중심의 F-카스도 그렇고 그건 아직도 기획 단계고 옆에 나라 영국이 주도하는 GCAP, GCAP도 이제 약간 모크업에 아주 정밀한 모크업을 넘어가는 단계고 그런 물건들이 다 수출 시장에 나오려면 2035년도 가야 되지 않을까? 칸을 포함해서. 그 전에 우리는 27년부터 그랬죠. 26년 말에 2대가 나오니까 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물건 나왔어. 세일즈 하면 그때 많이 팔아야 되죠.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상의 중요한 어떤 2030년대 어떤 K방산의 신제품이라고 하면은 대표 선수는 역시 KF-21이다. 나머지 전차 부분은 K3 전차 얘기하는데 좀 해당되는 업체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물건을 잘 만들어도 전차 시대는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군이 채택할지 어느 정도 숫자를 채택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채택할 것 같지 않아요. 옛날처럼 1000대 규모의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국내 내수도 마찬가지고 수출도 그렇고 해서 전차 부분은 가면 갈수록 조금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자주포도 이미 포화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전투기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는 거 봐서는 전투기 종류가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미국 전투기에 주연하는 거는 또 필요한 시장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고 공산권 측에서 보면은 러시아제 전투기의 시장을 대체하는 게 중국산 전투기는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진입을 했어요. 그건 분명하고 반면에 이제 회색 국가를 포함한 서방측 전투기에서 중간에 어떤 갭필러, 그다음에 틈새 시장,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앞장서고 있다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제 전투기, 신형 전투기죠. 그 옛날 전투기 초경이 아닌, 그다음에 한국산 KF-11, FA-50 개량력. 이게 당분간은 앞설 것이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전망은 좋습니다. 앞으로 K방산에서 어떤 신제품은 KF-11이 앞설 것 같습니다. 중동, 동남아에 이어 유럽 시장까지 뚫어낸 K방산의 다음 목표 시장은 어디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진짜 이 희망인데 서유럽 어떻게 뚫어야 되는데 너무 나라들이 작고 어떤 숫자,
뭐 물건을 사는 숫자가 또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뭐 2022년 2월 24일 이전에는 생각 못했던 폴란드 시장 그것처럼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모르는 상태죠. 도전을 해봐야 되고 서로 이제 간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확실한 거는 서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동구권은 일단 좀 포화 상태로 들어가고 막 발주를 다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원래 뭐 전통적으로 못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서유럽 국가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희망사항이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 그다음에 스페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스페인의 공군에 좀 진입하는 거. 물론 이제 G캡이나 F카스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제대로 못 가고 있고. 그래서 그 틈을 또 파고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영국의 뭐 훈련기 시장도 좀 있고. 물론 이제 또 이태리 훈련기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서유럽을 도전하고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브라질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응급조치하면서 임기응변을 이제 전력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바꿔야 될 무기들이 브라질 역시 많고 그리고 옆에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어떤 반미 국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란을 보면은 잠재적으로 베네수엘라가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는데 뭐 범죄자, 미국 범죄자들이라 때려잡고 뭐 보라는 듯이 영상 올리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발전하면은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대체할 때 오면은 미국은 아마 브라질을 내세울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무기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의 현대화 이제 그런 게 좀 더 확대되면 이제 그런 브라질 같은 나라, 대구 그걸 이제 좀 더 파봐야 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잠재적인 나라들을 개발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또 모르니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개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칠레도 사실은 뭐 훈련기 판매가 어려웠는데 또 일순간 또 바뀌고 있고. 왜냐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칠레 뭐 공군에 스크램블 나가는 그 구형의 F5 전투기라든지 뭐 그래봤자 뭐 12대 뭐 이런 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각국에 그 예산이 기본 예산이 있으면서 현대화를 시켜야 되는 나라를 다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군사력 현황들을 항상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변동이나 무기 사는 거 어떻게 사고 있는지 데이터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해당되는 모든 업체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사청 주도로 그런 정보도 좀 뭐 공유를 좀 수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권하든지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방위사업청이 당장에 뭐 수주 실적만 이렇게 완성시키는 데만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좀 개발을 해줘야 되는 면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그 안에 부서가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렇게 출장들 다니고 보니까 좀 기미는 보이는데 좀 그 가능성은 보이는데 좀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그 방사청장이 오시면은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발을 하자.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이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뭐 국가 간의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을 연관을 시켜서 신규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태에 머물렀으면요. 결국 이제 2030년대 KF-11 이렇게 특정 무기 빼고는 확장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것도 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지금 캐나다 원활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잠수함 수출 시장이, 이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시장이 남미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는데 다 돈이 없어요. 그 하나오션에서도 알아봤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대체할지. 그런 좀 문제가 또 이렇게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하여튼 KF-11은 잘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전망은 짓고, 전투기는 지금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전체는 아닌가.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뭐 격돌이 2021년도 어떤 아프가니스탄 전쟁 끝나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한 그런 전쟁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변함없이 전투기가 존재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계속 이 주시를 해야 되는 거 환경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앞으로 이제 변신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좀 안타깝게도 사고들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즈 화되다시피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 공군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저렇게 주변국에 아니면 여러 나라들 전쟁을 보니까 공군 전력의 어떤 좀 더 현대화 그다음에 일단 정신 전력 문제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관심을 좀 안 뒀는데 그 드론 그 무기 체계들을 어떻게 좀 더 아주 원활하게
좋은 그 드론 무기 체계를 자리 잡게 하는지. 그래서 또 새로운 또 과제가 K방산과 함께 우리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우리 국방부, 우리 국군이 확보해야 되는 그 과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